은퇴 후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이유, 심리학 교수의 한마디. 진실이 독이 된다. 퇴직하면 좀 편하겠지. 이제 눈치 안 보고 내 시간대로 살 수 있겠지.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시간이 남아서 좋다는 기쁨보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지? 하는 허전함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당황스러운 건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둘씩 멀어지는 순간이에요. 회사에 있을 땐 매일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며 웃던 동료가 이제는 연락이 끊기고 단톡방에서는 소식만 슬쩍 보는 그저 아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관계의 구조 붕괴라고 부릅니다. 인간관계의 중심축이 사회적 역할에서 개인적 존재로 바뀌는 순간 그동안 쌓아왔던 관계의 많은 부분이 의외로 얇은 끈으로 묶여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서울대 심리학과의 한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퇴 후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진실이 독이 되는 순간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은퇴 후 우리가 관계에서 마주하는 건 진짜 나와 진짜 상대예요. 직장이라는 가면, 역할, 예의가 사라지면 남는 건 사람 대 사람의 진짜 성격이죠. 그때부터는 진실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오히려 독처럼 번져서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세 가지 실제적인 사례와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다면 내 이야기인가 싶은 순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례 1. 동료에서 남으로 회사 인간관계의 종말. 박성규 63씨는 35년간 한 은행에서 근무했습니다. 퇴직식 날엔 정말 많은 동료들이 축하 인사를 했고 선배 자주 봬요 라는 말도 수십 번 들었죠. 하지만 몇 달 후 박 씨는 이상한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그 많던 연락이 사라졌습니다. 같이 점심 먹던 후배들은 시간 되면 뵙죠 하면서도 정작 약속은 한 번도 잡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다 사람인 줄 알았는데 퇴직하고 보니까 그 사람은 사실 직장이었어요. 이건 냉정한 현실이에요.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서로의 역할이 명확하기 때문에 관계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그 역할이 사라지면 나라는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이건 역할 기반 관계롤 마이너스 베이스트 릴레이션십의 붕괴입니다. 퇴직 후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건 사람이 변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던 역할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퇴를 준비할 때는 돈만이 아니라 역할이 사라진 뒤에 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례 2. 가족 안에서도 외로움이 시작된다. 집안의 거리감. 퇴직 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가족과의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종종 다르죠. 이정자 58씨는 남편이 퇴직한 후 처음 몇 달 동안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집에 있으면서 이건 왜 이렇게 해놨어? 밥은 또 이거야? 내가 있을 땐 좀 정리 좀 하자. 이런 말들을 툭툭 던졌죠. 남편 입장에서는 집안일에 관심을 보인 거였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내 공간을 침범당한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사소한 말다툼이 늘었고 둘 다 서로에게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우 부부관계 전문가들은 은퇴 후 부부는 공간의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평생 각자의 역할과 루틴으로 살아왔던 두 사람이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부딪히면 심리적 거리 조절이 안 되기 때문이죠. 은퇴 후 가족 내 갈등은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오랫동안 참고 지나갔던 부분이 이제 매일 마주하면서 표면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 진실을 그대로 쏟아내면 관계는 금세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건 진실을 말하되 온도를 조절하는 지혜예요.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나의 불편함을 나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례 3. 취미 모임에서의 좌절 새로운 관계의 함정. 퇴직 후 많은 분들이 사람 만나야지 하며 골프, 등산, 봉사, 독서 모임 같은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새로운 인간관계가 예전보다 더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김명호 67씨는 사진 동호회에 들어갔지만 몇 달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반갑게 맞아줬지만 이내 모임이 서열 중심으로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누가 장비가 더 좋은지, 누가 오래됐는지 같은 걸로 묘한 경쟁이 붙기 시작했고 자신의 의견을 솔직히 말하다 보면 은퇴했으니 말 좀 줄이시죠라는 식의 냉소도 들렸다고 합니다. 이건 새로운 사회적 위계 구조에 다시 편입되려는 시도에서 오는 피로감이에요. 직장에서는 명함이 관계를 지탱해줬지만 은퇴 후에는 오로지 사람됨으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평생 동안 직업적 정체성으로 살아왔기 때문이죠. 이때 필요한 건 관계의 양보다 질입니다. 은퇴 후엔 모든 사람을 다시 품을 수 없습니다. 대신 나의 가치관과 맞는 사람 몇 명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게 훨씬 건강한 방식이에요. 은퇴 후 인간관계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할까? 심리학자들은 은퇴 후 관계 회복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역할을 내려놓고 존재로 연결하라. 무엇을 하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도록 하세요. 직함이 아닌 인간적인 매력으로 관계를 새로 세워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되 온도를 낮춰라. 은퇴 후엔 말이 곧 무기입니다. 솔직함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진실을 전달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관계의 양보다 질을 추구하라. 모든 사람과 다시 친해질 필요 없습니다. 인생 2막은 함께 있으면 편한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라. 자원봉사, 멘토링, 지역활동 등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를 만드는 건 관계 회복의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마무리하며 진실이 독이 되지 않게 하려면 은퇴 후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는 누군가 변해서가 아니라 진짜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는 사회적 나로, 가정에서는 역할의 나로 버티며 살아왔지만 은퇴 후엔 그 모든 포장이 벗겨집니다. 그때 비로소 마주하는 건 진짜 나와 진짜 관계예요. 심리학 교수가 말한 진실이 독이 된다는 말은 진실을 감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진실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관계의 성패를 가른다는 뜻이에요. 진실은 언제나 필요하지만 그걸 던지는 방식이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의 인간관계는 결국 인생의 두 번째 공부입니다. 이번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배우는 공부죠. 그걸 일찍 깨닫는 사람일수록 은퇴 후의 삶이 훨씬 단단하고 따뜻해집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요즘 사람이 다 떠난 것 같아 하는 외로움을 느낀다면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진짜 관계가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신호니까요.